네, 오늘의 킹덤 주제, SF 영화가 현실로 자율주행차 시대입니다. 매주 국제 뉴스를 꼼꼼히 짚어주는 송현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운전자 없는 자동차. SF 영화에서 보면 더 보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는 걸까요?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뽑히는데요. 먼저 자율주행차가 어떤 건지 이것부터 짚어주시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이겠죠. 이게 스스로 주행 환경을 판단하고 그리고 위험을 판단하고 이 주행 경로를 판단을 하면서 이 운전자가 최소한으로 주행 조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한 게 뭐 최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사실은 1980년대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한 대학이 1986년에 이 쉐보레 벤을 개조해서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현재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5G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첨단 센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필두로 세계 각국에서 현재 이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군요. 네. 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미래의 교통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상상만 하던 영역일 것 같은데요. 저도 얼마 전에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차를 보고 깜짝 놀라서 자율주행차가 벌써 나왔나? 하고 봤더니 그 차에서 이제 오창석 요원이 내리더라고요. 예. 뒤로 너무 이제 제끼고 운전을 하셔가지고 시트를 그래서 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죠. 네, 저도 경찰에 몇 번 잡혔습니다. 차만 움직인다고 신고되고요. 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면 전반적인 교통 시스템 달라지고요. 교통 약자, 운전자 고용 시장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의 교통 시스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좀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통 인프라가 대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지역 간 차이가 없는 공유 교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간 안전거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안전거리를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제어를 하는 같은 시스템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차간 거리가 줄어들면서 거의 뭐 기차처럼 바짝 붙어서 가도 될 정도로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로 용량이 6배나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같은 거리 안에 더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65세 이상 교통 약자 이동성이 향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고연령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전을 좀 자제시키고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부터도 해방이 될 수가 있고요. 좋은 이야기만 있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운전자 고용 시장은 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운전 직업 시장의 24% 정도가 좀 줄어들면서 자율주행차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사람에 제어하지 않는 완전한 무인 운전이 본격화될 시점을 2030년부터 2035년 사이로 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자, 그런데 자율주행차도 기술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가 되나요? 네, 총 6단계로 현재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자동차 기술학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인데요. 일단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이제 조작하는 발이 필요하고요. 운전대를 조작하는 손,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눈,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의식, 운전자 그 자체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각 단계마다 이런 요소를 자유롭게 해주는 정도, 거기에 따라서 이 6개의 단계가
나뉘는데요. 일단 0단계는 비자동화 단계. 모든 운전자가 손발, 눈까지 다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1단계부터 이제 자율주행차가 운전자 보조 역할을 하고 2단계부터는 손발이 자유로워지고 3단계는 눈도 자유롭고 4단계는 의식까지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5단계가 되면 비로소 운전자 자체가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레벨 4, 레벨 4단계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히 미국에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으로 불리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공룡 기업들이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도 곧 후발대로 사실 주자로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들 중에는 구글이 2009년에 가장 먼저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에서 이 무인 택시를 선보일 정도로 이미 기술이 많이 발달된 상황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타이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율주행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2024년에 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내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레벨 3 수준의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2024년까지 레벨 4 수준을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사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 이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해서 도로주행 데이터를 네. 확보를 하고요. 또 자율주행의 주류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기업들이 다 무인 택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까 장원님 짚어주셨다시피 운전 직업 시장에 주는 것, 이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애플사의 경우 국내 H그룹과 협업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미국 현지 시간은 2월 3일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이 이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국내 H그룹과 손잡겠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애플과 국내 H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K자동차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할 것이다라는 네.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국내 H그룹이 정말 최종 합의안에 서명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심이 많더군요. 네. 자, 이렇게 IT 업계와 자동차 업계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테슬라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1등은 없다라고 하죠. 1등은 더 치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전기자동차 테슬라, 제조업체인 테슬라는 올해부터 무인 택시를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보조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이 상용화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사들보다 이 주행 데이터가 일단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무인 택시를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거의 모든 IT 대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언제 1등 자리가 바뀔지 모릅니다. 네. 네, 여기서 잠깐 하루라도 풀어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킹덤 퀴즈 나갑니다. 자, 다음 중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 면허를 발급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보기 보시면 1번 도쿄, 2번 베이징, 3번 뱅콕. 자, 눈치백단 오창석 요원. 자, 오늘은 꼭 틀리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면서 풀어보시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제 방콕 같은 경우는 교통 통제가 여전히 잘 되지 않습니다. 방콕 하면은 시내 거리에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들이 막 뒤섞여서 네.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태국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베이징 아니면 도쿄인데 이상한 추론을 좀 해보면 네. 도쿄는 그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택시 기사를 신뢰하는 도쿄도 주민들이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보 통제나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중국에서 네. 하고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시 로봇 이런 것들 있죠. 네. 중국이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라도 이런 네. 신기술이 중국에 가장 먼저 네. 적용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헛소리를 하십니다. 예. 깜빡 풀어 넘어가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맞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거 도쿄, 베이징, 방콕 중에 가본 도시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저요? 네. 저는 도쿄와 베이징, 방콕 다 가봤습니다. 오. 네, 실제로 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한 군데도 안 가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베이징입니다. 중국 베이징시는 인터넷 기업 바이두가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이 가능한 면허를 40건
발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바이두는 중국 베이징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휴대폰 앱을 통해서 차량을 호출하고요.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차량 안에 안전 요원 한 명이 탑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베이징의 자율주행 시범도로 700km 안에서만 운행이 되는데요. 서비스 일주일 만에 하루 탑승 주문 건수가 2,600건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안전 요원이 함께 타는데요. 택시비는 이 n분의 1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선 자율주행 택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이 양방향 주행 가능한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였다고요? 네, 아마존이 인수한 자회사인 죽스가 지난해 12월에 개발한 자율주행 택시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이 아예 없고요. 이 탑승석이 서로 마주보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최고 시속이 120km여서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한 번 충전으로 16시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양방향 주행 기능이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이제 방향을 조절을 할 때 뉴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차를 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자회사라든지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쟁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구별되는 특징이고요. 네. 이 죽스는 아마도 아마존 물류 배송에 먼저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앱 호출 서비스를 통해서 라스베이거스나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저 상용화될 예정이고요. 네. 일단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지난해 12월 5일에 세계 최초로 또 로봇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또 제너럴 모터스 자회사인 크루즈 역시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테슬라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IT 최대 강국인 우리나라 한국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 나온 겁니까? 일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년 12월입니다.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금은 1,000원이고요. 국토부와 세종시, 세종청사 일대를 순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율주행 4단계 핵심 기술에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서 상용화를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홍남기 부총리는 밝힌 상태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라든지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 기준 역시 마련하고 보험 체계 연구도 착수한다라고 하고 서울, 대전 그리고 대구 등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 6개소에서는 순환 셔틀, 로봇택시, 공항 픽업 등의 실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우리 생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죠. 자, 시기별로 어떤 변화가 올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2021년부터 2050년까지 향후 30년간 시기별 변화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세대에 해당되는 2020에서 203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0%가 감축이 되고요. 제조사별로 선발주자와 후발주자가 좀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이동수단의 사업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30년대 2세대에 해당하는 2030년대에는 자율주행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이제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험업계 변동도 예상이 됩니다. 공급이나 물류 라인에서도 이 자율주행 이 개념이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3세대 2040에서 2050년까지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하루 시간이 50분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차 공간은 획기적으로 확보가 될 것이고요. 교통사고가 90%까지 감축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된 로봇 시스템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이 이런 큰 변화의 시작점이군요. 자, 자율주행차가 편리하지만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사고가 날 경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와 이 해당 사고 차량 간의 이 사고 비율을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관련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단 사고 관련된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2016년 2월에는 구글의 자율주행차와 버스가 충돌을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자율주행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버스와 충돌을 했는데 이 구글이 이후에 자동차를 변경하는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는 테슬라 모델 S와
트럭과 이 트레일러가 충돌하는 또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자율주행 기능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있더라도 뭐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는다든지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네. 결과적으로는 운전자의 주의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려면 법적인 제도 보완 필요하겠네요. 네, 당연히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텐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 주체가 누군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고 시의 윤리적 판단 기준 설정과 이를 프로그래머할 수 있는 것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AI의 운전 면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는 개인 위치 정보 활용 등 사생활 침해 방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랑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나 이 사람이랑 컴퓨터랑 합의를 봐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좀 다행인 측면은 뭐 컴퓨터가 뒷목 잡고 나오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을 법이 따라가야 되겠죠. 자, 오늘 SF 영화가 현실로 자율주행차 시대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미래차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기술과 교통 인프라는 잘 준비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자, 엠리온 오래간만에 유튜브 댓글창 뜨겁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 댓글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이 킹덤 시간에 관련해서 댓글을 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자율주행 정착되면 음주운전만이 해소되겠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짜로 없어지겠네요.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당하시는 분들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다들 너무 잘해서 재밌습니다. 라고 이 좋은 소리 또 해주시면서 빵 터지는 킹슈맨이라고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킹슈맨 폐지 반대라고 아이고, 네.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또 저도 안타깝다. 반대합니다. 아, 네. 여기 찬성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힘내라 킹슈맨, 킹슈맨 응원합니다 등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퇴장을 하신 윤희웅 센터장님에 대해서도 네. 윤희웅 너무 좋아, 윤희웅 귀여워, 윤희웅 사랑스러워라고 가족분들이 총출동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슈 관련해서 이 미국과의 정상 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또 좋은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든든합니다.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네요. 라는 의견들 남겨주시면서 역시나 킹슈맨 없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